2021년 고1-2학기 중간대비 모의고사 18회 1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 gx라고 할 때 함수 큰 fx는 작은 fx랑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요. 큰 fx를 이렇게 정의한다. 역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었대요. 그럼 큰 fx의 x절편의 합을 구하면 여기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 볼 것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궁금해하는 학생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fx가 이렇게 2차 함수라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만 보고 역함수를 만들 거다 라는 의미니까 당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라고 할 때 이거로 정의한다. 근데 어디부터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무리함수로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리함수 시험 범위가 아닐 뿐더러 역함수의 성질만 이용해서 구하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뒤쪽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fx의 x절편은 어떻게 구하냐? y는 큰 fx라고 하면 y좌표가 0이 되는 x좌표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래프를 그리거나 x절편하면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역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도 그릴 수 없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x절편만 구한다. 0이다. 그러면 5gx가 x 더하기 6이고요. 뭔가 이 마이너스 나왔던 게 플러스로 되니까 기분이 좋죠. gx는 5분의 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뭘 할 거냐? 역함수는 두 가지를 성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역함수가 이렇게 어떤 함수값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x, y가 서로 뒤바뀐 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기 때문에 이런 성질 이렇게 바꿔서 원래 함수로 만들어서 하는 성질하고, 두 번째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요런 두 가지 성질 중에 하나를 보통 많이 사용해서 원래 함수로 바꾸거나 역함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y라고 쓴 이유가 그냥 여기 값이 다른 건 아닌데 정의역과 공역의 차이죠. 요거 정의역에 들어가는 원소 x라고 하고 공역에 들어가는 원소를 y라고 하면은 치역이라고 하면은 역함수의 정의역은 이쪽이니까 요 y를 넣는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볼거나 할 때는 큰 의미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저는 요 합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같은 식이기 때문에 f에다 넣어도 같겠죠. 그럼 얘는 x가 된단 말이죠. f 5분의 x 더하기 6은 x. 자, fx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볼 겁니다. 요것은 무엇이냐? 2의 5분의 x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3이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결과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를 항상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정의역이 제한돼 있다면 여기에 넣은 것이 x자리에 넣은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5분의 x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나온 값들 중에 요거보다 작은 게 나오면 무시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을 풀어줄 겁니다. 양변에 25를 곱하면 25x는 2x제곱 빼기 더하기 24x 더하기 72 그리고 빼기
75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2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 인수분해를 하면은 2x 빼기 3 x 더하기 1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요 범위 안에 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x절편이 될 거고요. 큰 fx를 직접 구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gx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직접 구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3 하면 2분의 1이 되면서 답이 1번이 되겠죠. 네. 2021년 고1 2학기 중간 대비 모의고사 18회 23번 같이 보겠습니다. 단답형이라서 답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다 해설을 해야 되겠죠?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x와 집합 y f인데 x가 정의역, y가 공역. 그래서 여기로 갈 겁니다. x가 뭔지 모르는 x를 끝에 보니까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조건을 만족하는. fx는 이렇게 생겼다. 아 이거 되게 싫은데. 이거 귀찮아도 어쩔 수 없죠. 구간 나눠서 다 풀어야 되는 거. 절대값에 다 풀어줘야 되죠.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 1대1 대응이란 소리죠. 그러면 집합 x에서 y로 갈 때 x의 원소가 5개 있어야 되고 똑같은 게 없이 뭐 하나씩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1대1 대응으로. 그러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소 5개를 고르는 게 몇 가지나 되나 라는 건데 거꾸로 여기는 y 값을 줬기 때문에 치역을 줬기 때문에 3이 나오는 x 값이 뭐였을까를 찾아야 되고 4가 나오는 x 값이 뭐였을까를 찾아야 되고 그런 거 각각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식을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법은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간 나눠서 해야 되죠. 귀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더하기 x 빼기 1 빼기 x 더하기 5 하면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된다. 네, 이렇고 2번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얘만 양수고 음수가 되죠. 양쪽은 오른쪽은. 그래서 fx가 x 더하기 2 더하기 x 빼기 1 빼기 x 더하기 5 하면은 x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이 천천히 해봅시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면 여기가 양수고 이렇게 음수가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1 빼기 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 4번 이거 되게 귀찮은데 어쩔 수 없어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fx가 다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힘들다.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값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3이 되는 거 이거 따로따로 얘네만 표시를 해놓을게요. 얘랑 얘 그리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 요 조건 범위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3에 해당하는 거는 y 입장에서 y가 3일 때 요 x들은 얼마냐?
3일 때는 여기가 0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3인데 이건 안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을 x에다 넣어야 3이 되는데 여기도 이 조건에 안 맞아서 안 되고 여기는 5여야 되죠. 5 넣으면 3이 안 나오는데 여기도 5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여기는 5가 맞다. 3이 나올 수 있는 x값은 5 하나뿐이네요. 이런 식으로 다 찾아줘야 됩니다. 귀찮은데? 잠깐만요.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조금 옮기고 칸이 부족하네요. 3, 4, 5, 7, 9. 그래서 4가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1이죠. 요것도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안 되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여기는 4죠. 여기도 되네? 여기는 두 개나 있네요. 여기는 6이 되는데 6도 되네요. 여기는 세 개나 되고 5가 나오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 안 되고요. 마이너스 1 잠깐만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가 안 되고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계산 실수를 중간에 한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가 맞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x. 제가 여기 틀렸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x 더하기 2였네요. 뭐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야 되는데 안 되고 4가 나오려고 해도 마이너스 2였어야 되는데 안 되고요. 여기는 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3은 됩니다. 이 조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여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1 여기 되고요. 범위 안에 들어간지 다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5가 나오려면 3이어야 되는데 3도 되고 여기서는 7이어야 되는데 7도 되고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7이 되려면 마이너스 5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네 아니죠 미안합니다. 1이어야 되죠. 1인데 안 되고요. 여기도 1인데 요건 되죠. 여기가 9여야 되니까 여기 되고 9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7 3은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안 되고 11이어야 되는데 여긴 되네요. 그래서 정의역에 겹치는 건 없으니까 겹치는 거 없죠 지금. 그래서 3에 해당하는 거는 5 하나밖에 없어요. 5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x에 5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4에 올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4, 6인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죠. 세 가지. 5가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3, 3, 7이니까 세 가지. 7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5, 1, 9 세 가지. 9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7이랑 11 두 가지. 그래서 이 중에 하나씩을 고르면 되니까 3, 3, 3, 2에서 54 답이 54가 되겠습니다. 54가지. 아이고 중간에 실수를 했는데 제가 이 실수를 어떻게 잡아냈냐면 요 절대값을 한 그래프는 참고로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접히기는 해도 꺾어지기는 해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랑
요 부분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번에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2번에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랑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아까 계산을 하다가 다른 걸 발견해가지고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참고로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그래프를 한번 참고로 그려보겠습니다. 뭐 요쯤에서 해결이 됐다고 치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1이고 5고 이렇다고 치면은 축이 이 정도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4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일 때 4고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1일 때는 7이고요. 1일 때 7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6 여기가 7 5일 때는 5를 넣으면 3이죠. 5일 때 3 그리고 그 다음에는 x 빼기 2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W자 모양이 될 거고요. 그래프까지 그려서 확인하면은 얘가 맞는지 틀린지 또 확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y가 3이 나온다. 3이 나온다. 3이 나오는 값은 하나뿐이죠. 맞는 것 같고요. 4가 나오는 거 3개. 계산이 틀렸군요. 5가 나오는 게 4개죠. 여기가 제가 착각해서 잘못 썼는데 여기 3, 4, 5, 7, 9면은 여기에 5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3, 7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가 4개고요. 실수가 많네요.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72개가 되겠죠. 다시 한번 좀 더 검사를 해볼게요. 7에 해당하는 거 7에 해당하는 거는 높이가 7까지 가면 3개 9까지 가면은 2개가 되죠. 3, 4, 3, 2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72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제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계산 실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팁 절대값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는다. 경계선에서 똑같은 점으로 가야 된다고 보통 수학 2까지 배웠으면 연속이다라고 하는데 연속이 된다는 거,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것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고 몇 개인지 찾는 것과 직접 값을 계산해서 값을 써놓는 거 제가 뭐 요거 값을 4개 다 찾아놓고 여기서 3개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실수를 방지하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 실수를 적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원래 저는 그래프를 그리는 편인데 값을 다 찾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답은 72가 되겠고요. 두 가지 다 이걸 못 풀었던 학생들은 두 가지 다 위에서 값을 찾아보는 것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그려서 교점을 찾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는 건 여기까지만 하고 그린 다음에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렇게 알아보시고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1대1 대응이다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하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이상입니다. 2021년 고1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고사 19회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에 대해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거는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 그릴 건데 밑에 문제를 조금 읽어보죠.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 y값이 실수 전체 다 나온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란 소리죠.
목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요걸 보기를 보기 전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g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2고, 이거 너무 짧은데 마이너스 2고요 1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6이네요. 6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1보다 클 때는 fx는 지금 모르니까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1일 때는 마이너스 3이고요. 어허, 많이 내려가네요. 너무 많이 내려갔네.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겼다. 근데 fx를 중간에 어떻게 그릴 것이냐, 2차 함수인데 최고차는 계수와 양수면 2차 함수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안 돼서 여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개, 여기 y좌표 똑같은 y에 x가 두 개 대응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요 안 그려진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과 이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꼭지점이 어딨냐로, 축의 방정식이죠. 꼭지점의 x좌표가 어딨냐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꼭점의 x좌표는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요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가 아닌 바깥쪽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겁니다. 왼쪽에 있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어도 상관없네요. 여기가 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빨간색으로, 여기는 이렇게 1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당연히 이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어지지 않고 요렇게 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도 된다. 제거를 해볼게요. 이렇게 빼놔도 1대1 대응이 됩니다. 여기는 모든 y가 x에 하나씩 대응되고, 모든 x에 대해서 y가 하나씩 대응되고 실수 전체 집합으로 치역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됩니다.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축이 오른쪽에 있거나 축이 왼쪽에 있거나, 축이 요 사이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이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기억 보면은 f-2 더하기 f1은 3이다. f-2는 무조건 여기 위아래 중에 하나여야 되고, f1은 요 위아래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6이고 마이너스 3, 혹은 마이너스 3이고 6. 그래서 더한 것이 3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니은을 보면은 G0은 마이너스 1, G1이 마이너스 3이면 그럼 어떤 경우라는 거죠? 1번과 2번 사이에서 G1이 마이너스 3이다. G1이 마이너스 3이면 1번이라는 소리죠, 지금. 1번. fx의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5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최고차는 계수가 양수라고 했는데 요걸 줬기 때문에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은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0,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 6을 지나야 되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6. 그럼 C가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대입해서 연립해서 구하면 되죠. A 더하기 B 빼기 1은 마이너스 3이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여기에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6이면은 4A 빼기 2B 마이너스 1은 6이고 4A 빼기 2B는 7. 그래서 연립을 하면은 A가 2분의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2분의 5가 맞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다. 디귿은 꼭지점 fx의 꼭지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면 요거 2번에 해당하는 거죠. 1번이 아니고 2번에 해당하는 거. g 역함수 0은 1이다. g 역함수 1은 0이다. 요렇다는 거는 g0이 1이라는 소리고 f0이 1이겠죠. 이게 맞는가? 꼭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은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x 더하기 2의 a의 제곱 더하기 q. 그런 다음에 어딜 지나야 되죠? 요 마이너스 2에 있으니까 여기서 꼭지점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요. 1, 6을 지나야 되죠. 1일 때 6이다. 9a 빼기 3은 6a는 1이네요. fx가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3이고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되니까 f0이 1이 맞네요. 디귿도 맞습니다. 요것은 답이 5번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어떻게 fx가 어떻게 그려져야 역함수가 존재 1대1 대응 인지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포인트고요. 각각 왼쪽 1번 경우와 2번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고 꼭지점이 안쪽에 있으면 안 된다. 바깥쪽에 있을 거다. 그거는 사실 여기서 필요가 없었지만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고1-2학기 중간 대비 모의고사 19회 18번 같이 볼게요. 18번 18번 서술형 3번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의 원소는 4개 이상의 연속된 자연수다. 연속 자연수. 그리고 원소의 개수는 짝수개. 원소의 합은 60. 연속된 자연수 더해서 60이 된대요. 4개 이상이고. 자, 원소의 개수로 가능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청은이는 이거 다 해볼 겁니다. 4개다. 그러면은 원소가 연속된 자연수니까 a부터 해서 a 더하기 1, a 더하기 2, a 더하기 3 이렇게 가능하겠죠? 4개. 그냥 4개일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4개일 때를 한번 해볼게요. 더하면은 4a 더하기 6이고요. 요 합이 60이다. 그러면은 4a가 54고요. a가 2분의 17이 되네요. 자연수라면 이거 안 되네. 뭐 이렇게 일단은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에서 6개 짝수개니까 6개라고 하면은
a 더하기 5까지겠죠? 걔는 다 더하면 6a 더하기 15가 60이다. 그러면 6a가 45고 또 안 되네. a가 2분의 15다. 8개라고 하면, 근데 이게 좀 규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8는 60, 8a가 32. a는 4. 오, 4부터 더하면 되네요. 된다. 규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끝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10a 더하기 45는 60. 10a가 15. 안 되네? 12개. a에서 a 더하기 11까지 하면은 10a 더하기 1부터 11까지 더하면 66이죠? 오! 말이 안 되네? 10a가 마이너스 6. 이건 음수가 나오잖아요. 또 정수도 아니고 음수. 자, 안 되네요. 14부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이거 하나밖에 없네? 8개 밖에 안 되네요. 뭐 일반화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이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부터 8개. 요 집합밖에 안 된다. 조금 싱거운 문제 같습니다. 2021년 고1-2학기 중간 대비 모의고사 20회 13번 같이 볼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모든 자연수 A의 개수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이거란 소리죠. Q이면 P다. 근데 이거 아니다가 굉장히 걸리네요. Q이면 P다 아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는 뭐 부등식이야 뭐 그렇다 쳐도 아니다가 너무 거슬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꿀 겁니다. 대우로 바꿀 겁니다. not P면 not Q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써보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이면 ax 빼기 2a 3x 더하기 2다. 이렇게 바꿔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훨씬 보기 편하죠? 이렇게 대우가 이럴 때 쓸모가 있어요. 뭐 아니다 이런 거 보기가 좀 생각하기 힘들 때는 대우로 바꿔주면 좀 편합니다. 요거는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 얘를 만족하면 된다.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2a는 2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x는 3을 넣으면 이거 만족해야 되고요. x 마이너스 1일 때는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x에다 3을 대입하면은 a는 9 더하기 2, 11. x에다 0을 대입했네요. 제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되면서 a분의 1보다는 a분의 1이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1, 2, 11. 11개죠. 11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대우로 바꿔서 생각한다. 요 정도 알아두시오.
2021 고1-2 중간 대비 모의고사 20회. 원을 직선 이거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 5- 이거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 5-가 서로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A, B가 이렇게 된다. 자, 원은 대칭 이동을 해도 반지름, 즉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중심이 변하죠. 중심을 점을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문자로 놓고 할게요. 얘를 대칭 이동한 점 5-의 중심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구해보면은 중점이 저기 위에 있다. 저 직선 위에 있다. 1번 중점 조건, 2번 수직 조건. 중점이다랑 수직이다. 중점이 2분의 알파 더하기 3 2분의 베타 더하기 1 요거니까 얘를 저기다 대입하면은 2를 곱하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 더하기 2a가 될 거고요. 수직 조건을 사용하면 알파 빼기 6분의 베타 빼기 1이 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1이 돼야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는 5가 돼서 연립을 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되고요. 베타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중심이 되겠죠?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3이다. 2루트 3이다. 그러면 너무 대충 그렸는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여기가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도 루트 3. 반지름이 지금 2죠. 원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가 2고 루트 3이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이 점과 요 직선 좀 변형을 하면은 4x 빼기 3y 빼기 5는 0 거리가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사용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루트 대입을 하면은 귀찮은데 마이너스 4 더하기 4a 더하기 6, 3, 18 빼기 3a 빼기 5 절대값 이것이 1이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11의 절대값이 5고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6이든지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왜냐면 a 더하기 11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6이랑 16 a 값의 곱은 6 곱하기 16은 틀렸네요. 96인데 96이 없네? 어떻게 된 걸까? 계산을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9. 여기가 9네요. 9고요.
a 더하기 9는 플러스 마이너스 5, a는 마이너스 14 또는 마이너스 4는 14 곱하기 4를 하면 56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할 때 크기는 변하지 않고 중심만 변한다. 그래서 점의 대칭이동, 점의 평행이동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은 뭐 문자가 있어도 문자를 쫄지 말고 얘를 숫자라고 생각하고 중심을 문자로 놓은 다음에 그냥 구하는 방법대로 연립을 해서 문자로 나타내주고 우리 보통 문제 푸는 것처럼 해주면 나중에 A가 나온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2021년 고1-2학기 중간대비 모의고사 22회 15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fx는 x 더하기 t라고 할 때 fx가 좀 t가 들어가 있네요. fx가 곡선 이거 이차함수를 절대값한 거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여기까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gt를 먼저 구하고 뒤에 뭐 물론 그래프와 직선이가 만나는 점의 개수니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그려가지고 교점을 구해라. 그런 것 같은데 gt를 먼저 구하고 시작을 하죠.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t인 거. 얘가 t에 따라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고요.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절편이 0하고 2고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2였는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잘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원래 이런 그래프죠? 근데 절대값을 했어요. 여기서 뭐 식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접어 올렸다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음수인 부분을 접어 올려서 양수로 만들었다. 이런 문제에서까지 요거를 식을 다 구분해서 해야 되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마 못할 거예요. 1,1이고 그래서 파란 부분은 원래 그래프니까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렸습니다. 이거와 x 더하기 t는 녹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정도. x 더하기 t가 음수로 아주 작을 때는 한번 다시 그리겠습니다. 기울기가 1 정도. 음수로 작을 때는 안 만나죠? 언제까지 안 만나냐? 요거 2,0 지날 때까지 안 만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가 원래 파란색 여기 있었죠. 그렇다면 혹시나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 전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과장돼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 올라갔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접할 때 만날 거니까 만약에 빨간색이 아니고 요 파란색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여기서 만날 거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주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래프 y는 x제곱 빼기 2x하고 y는 x 더하기 t 얘가 접할 때 언제 접하는가? 빼기 3x 빼기 t는 0이고 판별식을 0 하면은 t가 마이너스 4분의 9네요.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 근데 2,0을 지날 때가 t가 마이너스 2고 이때는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접할 때가 더 밑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여기. 요럴 때 접하고 요럴 때 만나니까 요 전까지는 안 만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GT는 0이에요. 언제까지? t가 2보다 작을 때까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까지. t가 마이너스 2일 때는 1이고요. 한 점에서 만나고 그거보다 살짝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나죠. 언제까지? 0,0을 지날 때까지.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고요. t가 0일 때는 세 점에서 만납니다. 0보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되냐? 4점에서 만나게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t가 0보다 크고 언제까지냐? 4점에서 만나는데 언제까지냐? 요 윗부분이랑 접할 때까지죠. 여기랑 접할 때까지. 요 빨간색 요 부분의 요 윗부분 식은 이거기 때문에 얘가 접할 때라고 하면은 판별식을 0을 사용하면은 t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가 4분의 1보다 작을 때는 4점이고 t가 4분의 1일 때는 3점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 이상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은 두 점에서 만나죠. 두 점. 계속 두 점이죠. 또 GT를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뭐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도 좋고 이 문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뭐 너무 열심히 쓸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보여주려고 다 쓰는 거고 포인트만 잘 찾으면 돼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여기를 마이너스 2를 요 정도 하고 0일 때 4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 라고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까지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0 값이 0이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1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2 1이고 2고 0일 때는 3 0부터 4분의 1까지는 4 4분의 1일 때는 3 4분의 1보다 클 때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gx가 되겠죠. y는 gx 여기 x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결과적으로 gx를 그랬으니까 2분의 1x 더하기 2랑 만나는 점의 개수 2분의 1x 더하기 2는 여기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1 여기서 한 점 만나고요. 여기서 한 점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겠습니다. 두 점 2번 여기서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 GT를 구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직접 한번 요거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직선을 옮겨가면서 교점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여러 번 그려가면서 세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면서 교점이 어떻게 되는지 세봐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할 점이 이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 윗부분에서 이거를 뾰족하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원에 가깝게 그리는 게 오히려 낫죠. 여기를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거나 하면은 그림을 작게 그리거나 하면은 이게 접하는 것이 꼭지점 지나는 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꼭지점을 지나는 것과 접하는 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꼭지점을 지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는데 요걸 조심하세요. 2021년 고1-2학기 중간대비 모의고사 22회 1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딱 봐도 문제를 읽기가 싫게 생겼죠. 가우스 때문에. 가우스가 뭔지도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렇게 가우스가 여기저기 막 있고 게다가 합집합, 교집합이 있고 뭔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만 먼저 보죠. 자, A와 B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AN과 BN이 있다. AN은 가우스 NX랑 N 가우스 X가 똑같다. 이게 뭔 소리일까? BN은 가우스 NX랑 N 가우스 X가 다른데 가우스 NX가 더 크다. AN과 BN이 그러면 서로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으면서 클 수는 없잖아. 똑같은 게 왼쪽에 똑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게 있는데 같으면서 클 수는 없으니까 A1과 BN의 원소는 서로 겹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같다는 게 뭔 소리일까? 이게 더 크다는 게 뭔 소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숫자를 넣어봅시다. 여기 51분의 104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넣어보고요. x에다가 2분의 3 아니지 1.6 이런 거 넣어봅시다. 1.6. 근데 n에 2일 때 생각해 봅시다. n이 2일 때 1.6을 넣어보면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예요. 여기다 2 곱하기 1.6은 지금 2 곱하기 1.6 가우스 하면 3이죠. 3.2니까 3.2니까 얘는 3이 될 거고요. 2 곱하기 가우스 1.6은 얘가 1이니까 2네요. 이게 더 크네.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을 땐 숫자를 조그만 걸 넣어봅니다. 그냥 이거 x가 1.3이라고 생각해보면 n이 3이라고 생각해봅시다. 1.3 곱하기 3을 여기다 넣어보면 이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3.9고 얘는 3이고 3 곱하기 1.3의 가우스 하면은 3 곱하기 1이어서 3이고 얘는 똑같네요. 뭔 차이일까? 뭐냐? n을 곱했을 때 잘 보면 n을 곱했을 때 소수점에 있던 게 2를 곱해서 1.2로 올라갔죠? 1.2로 올라갔으면 1이 올라가면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가우스가. 근데 안 곱하면 소수점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죠. 그러니까 x 곱하기 n을 했을 때 이 소수점 자리가 소수 부분이 1보다 커지냐 안 커지냐 커지면은 bn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대로면 an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1.3 같은 경우는 a3이죠. 1.3이 있는 거고요. bn에는 b2에는 1.6이 있는 거겠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n을 곱했을 때 소수점 자리가 정수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안 올라가는 경우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자, 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소수점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가 중요한 거니까 소수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x를 n으로 하면 안 되죠. m이라고 할게요. 더하기 알파. m은 정수, 알파는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해서 쓰긴 하거든요. 소수 부분이고 정수 부분이죠. 정수고 소수, 알파, 소수, 정수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이 알파가 n을 곱했을 때 자릿수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an에 들어갈지 bn에 들어갈지 얘가 구분을 할 수 있겠죠. an에 들어갔다는 거는 안 올라갔다는 거고 bn에 들어갔다는 올라갔다는 거고 51분의 104를 생각해보면 얘는 2 더하기 51분의 2네요. 여기가 정수고 여기가 소수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요거를 놓고 bn을 생각해볼게요. 여기 cn이라는 거 생각해봅시다. cn의 원소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이거 합집합 bn, bn의 교집합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N과 BN은 절대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N과 BN은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AN에 들어가면서 BN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AEN과 BEN의 교집합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 동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여기 교집합에 둘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요것이 AN에 들어가 있으면서 51분의 104가 BEN에 들어가든지 이런 경우든지 1번 51분의 104가 A의 EN에 들어가면서 B의 N에 들어가든지 크로스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근데 잘 보면 아까 뭐라고 했죠? AN은 N을 곱해도 소수 부분이 정수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 근데 여기 EN을 곱해도 정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N을 곱했는데 BN의 경우는 정수로 올라간다고 했죠? EN을 곱했는데 안 올라갔는데 N을 곱하면 올라갔다? 더 큰 수를 곱해야 당연히 소수에다가 더 큰 수를 곱해야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2번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요 필요한 부분만 생각하면 AN과 BEN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AN과 BEN. 그래서 AN에 들어간다 라는 거는 여기다 N을 곱해요. 2 더하기 51분의 2 곱하기 N 한 것이 2 더하기 51분의 2에 이렇게 요게 같아지면서 2N을 곱했을 때는 EN을 곱했을 때는 이렇게 커진다. 커진다는 거는 소수점이 정수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안 변하고. 즉 뭐냐? 요거를 계산할 필요도 없이 51분의 2n이 1보다 작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요 부분. 여기서는 이 부분이 51분의 2 곱하기 2n 2 곱하기 n이고 얘는 1보다 크다는 거고요. 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n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핵심을 파악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거를 알아채는 데까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n은 2분의 51보다는 작고 4분의 51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지금 n이 자연수니까 얘를 계산해보면 25.5보다는 작고요. 얘는 13.75보다는 아니죠. 12.75죠. 12.75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n이 가능한 거는 13, 14 그거나 같은 게 아니고 여기는 같은 거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올라간 거네. 얘는 작아야 되고 13, 14, 15 해서 25까지 개수가 몇 개냐? 빼기 12, 빼기 12를 하면은 1부터 13까지 13개. 즉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숫자를 예시를 들어서 넣어보고 파악을 하는 게 느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소수 부분만 영향을 끼친다. 즉 여기서 추가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요거를 생각해 봅시다. 2n 더하기 51분의 2n 이렇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1.7이에요. 원래 1.7에다가 더하기 3을 해도 4.7이 되죠? 얘는 4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1.7 가우스 밖에 3은 1 더하기 3이 돼서 4가 됩니다.
정수 부분은 정수만 있는 거는 가우스 안팎을 덧셈 뺄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얘를 전개했을 때 2N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 앞에 있는 2N은 왜냐? 얘는 정수니까. 요 정도를 느껴보고 소수 부분만 영향을 끼친다. 첫 번째 포인트가. 두 번째는 AN과 BN은 같을 수가 없고 여기에 같은 원소가 들어갈 수 없고 AN과 BN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AN과 AEN과 BN인데 요 소수 부분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냐를 생각하면 AEN과 BN은 들어갈 수 없고 AN과 BEN만 가능하다. 이거를 알아채면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1년 고1-2학기 중간 대비 모의고사 22회 18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4인 원의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4. 반지름 P를 지난 직선이 원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의 최소값을 K라고 하자. 얘가 K를 만족하는 점 A, P, B에 대해서 PA는 A, B라고 할 때 최소값일 때의 A, B, K를 구해라 한마디로 그런 소리 같죠? 예. 근데 A, B는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눴기 때문에 비율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문제 풀기 전에 추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4다. 임의의 점 P라고 했으니까 아무데나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P 그리고 P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어보죠. 그런 다음에 만나는 두 점을 A, B 이게 뭔 뜻일까? PA분의 1 PB분의 4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요 모양을 보고 사실은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뭐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최소 얼마냐? 이거 뭐 X, Y라고 하면은 이거 구할 때 보통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었냐면 X 더하기 Y가 얼마 혹은 뭐 몇 X 더하기 몇 Y가 얼마 이런 식으로 주고 얘를 곱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 이게 산수의 기하 평균이 좀 약간 기본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다 생각이 나야 돼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이 안 난다. 사실 이거 도형에서 이거의 의미가 뭐냐? 저도 몰라요. 못 찾습니다. 이거. 만족하는 점 ABP에 대해서 이거일 때 라고 하면은 여기 X 더하기 Y라고 하면 사실은 이 길이죠. 원의 방정식에서 볼 때 어떤 원 내부의 점을 지나는 현의 길이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푸냐면 중심을 지나는 여기 지름을 그어놓고 여기에 수직일 때 좀 수직 아닌 것 같네요. 수직인 현을 그었을 때 여기가 최소 반대로 여기가 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요 길이는 x 더하기 y가 현의 길이니까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최소는 여기서 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따라 다르니까 요거를 또 문자로 놓거나 뭐 임의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일 때는 여기 반지름 4죠. 4에서 요 거리를 뭐라고 할까요? 요 거리를
작은 p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4의 제곱 빼기 p 제곱 루트 한 것이 요 한 현의 길일 거고요. 나머지 수직일 때 요거의 2배보다 크거나 같고, 제일 클 때는 얼마? 요 지름이 될 때 8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x 더하기 y가 뭐 네모라고 합시다. 문자로 놓기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곱해서 얘가 정해졌다면 곱해서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죠. x 더하기 y가 네모인데 네모를 곱했으니까 네모분의 1이라고 해놓고 정해져 있다면 전개를 하면 5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4x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변하는 부분이 사실 네모인데 네모는 뭐 고정돼 있다고 치고 요 부분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요거 뭐 산술기하 평균에서 많이 하는 거죠. x분의 y 더하기 y분의 4x의 최소값 이면은 2루트 4 4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4보다 크거나 언제 같냐면요, x분의 y가 y분의 4x일 때, 즉 y제곱이 4x제곱이고 y가 2x일 때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y 값이 b고 x 값이 a일 때니까 2a는 b다. 즉 a분의 b는 2다. 2일 때가 최소다. b분의 a니까 여기는 2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보고요. 잠깐만요. 맞죠? 그 다음에 만난 서울다는 두 점이라고 하면 요거의 최소값은 언제냐? 네모분의 1에다가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4일 때니까 네모분의 1 곱하기 9. 근데 요게 최소가 되려면 네모가 최대가 되어야 되죠. 요 네모가 최대, x 더하기 y가 최대. x 더하기 y를 쓰기 귀찮아서 그러면 x 더하기 y가 최대일 때는 8일 때죠. x 더하기 y가 얼마일 때 최소냐? 8일 때 최소니까 8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부등을 써줘야 되고요. 8분의 9 최소값 k가 8분의 9일 거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8분의 13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림이 안 그려져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림을 일단 그려주고 x 더하기 y를 곱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모양이다 라는 게 먼저 떠올라야 되고요. 요거는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 평균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이고, x 더하기 y 값이 얼마냐랑 상관없이 x, y 비율이 1대 2일 때 최소다 라는 거 상관없습니다. 요거 네모에 상관없이 얘네가 1대 2일 때, 그리고 합은 최대로 클 때 k 값은 최소값인 k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모양 주의하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니까 잘 봐두시고, 요게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2021년 고1-2학기 중간대비 모의고사 22회 19번 함께 볼게요. 자, 정수 A에 대해서 정수 함수 fx가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되게 문자도 있고 2차 함수에다가 여기는 밑에는 1차고 fx는 역함수를 가진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1대1 대응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항상 신경 쓰도록 하세요. 반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역함수 k, 뭐 역함수 마이너스 k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뭔 소리냐. 이건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두 상수 ak에 대해서 곱 ak 값을 구하는 과정. ak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a부터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역함수를 가진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구간이 나눠져서 있는데 나는 일단 이 구간이 나눠져 있는 게 이어져 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위에다 넣어도 아래에다 넣어도 4가 나오네요. 이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근데 정수 a라고 했는데 이 2차 함수 그리려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죠? 1번 a가 양수일 때, 2번 a가 음수일 때. a가 0이면은 여기가 상수함수가 돼서 역함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얘는 0이 아니에요. a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4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4, 0 넣었을 때 4 a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일 때 4, 0 넣었을 때 4 물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지만 a가 양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직선이 어떻게 되냐? a 빼기 2의 x 더하기 2a 역함수를 가진다. 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오른쪽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래쪽으로 돼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안 돼. 그러면은 얘가 음수여야 됩니다. a 빼기 2가 음수. 즉 a는 2보다 작다. 가능한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1밖에 없네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런 경우 될 것 같아. 그럼 a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a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2고 4면은 a가 음수면 여기까지 증가하던 거겠.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됐었겠죠?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1차식이. 그러면 요 a 빼기 2가 양수여야 돼요. 기울기가.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a는 2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음수인데 2보다 크대. 2번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였어.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는데 말이 안 되네요. 자, 그럼 a가 1이다. a 벌써 구했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이용해서 k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a가 1이면은 fx를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 f 역함수 k f 역함수 마이너스 k를 더했는데 18이다. 마이너스 18이다. 뺐는데. 자, 그러면 f 역함수 k가 p라고 합시다. f 역함수 마이너스 k가 q라고 하고요. 그러면 나는 이게 원래 함수로 바꿔서 생각할 것 같아요. fp는 k이고 fq는 마이너스 k이고 y좌표가 k가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경우 차이 p 빼기 q가 얼마다? 마이너스 18이다. 그러니까 q는 p 더하기 18.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하면은 여기가 k고 잠깐만요. q는 p 더하기 18이니까 q가 반드시 더 큰 거죠. 여기가 q일 거고 여기가 p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18 차이 나는 거고 그러면 p를 넣었을 때 얼마? k고 q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k다. 자, 사실 요 위쪽은 요 직선에 해당하는지 요 만나는 교점이 직선인지 2차 함수인지 잘 몰라요. 2차 함수 잘 모르는데 밑에 건 무조건 요 직선이죠. 밑에 거는 무조건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나 싶지만 사실은 여기가 2일 때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K고 마이너스 K니까 예를 들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언제인지 봅시다. 마이너스 4 6이네요. 여기가 좀 그림이 좀 잘못됐지만 여기가 6일 때 마이너스 4입니다. 6일 때 마이너스 4. 그러면 4 마이너스 4는 6이고 마이너스이니까 8 차이밖에 안 나요. 18이 차이 나려면 훨씬 더 양쪽으로 벌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K는 2차 함수 쪽에 있는 거고, 즉 여기 쪽에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K는 요 1차 함수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연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Q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K다.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Q 더하기 2는 마이너스 K. 그리고 여기다 P를 넣으면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P 더하기 18. 얘를 보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8 더하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K니까 여기다가 연립을 하면 되겠죠. K는 뭐다? P 더하기 16이 되겠죠. 얘를 풀어주면 P가 나올 겁니다. P는 얼마니? 4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P가 4라면은 P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P가 마이너스 3일 겁니다. Q가 아마도 15일 거고요. 얘를 넣어볼까요? 15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3이고요.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9 빼기 6 더하기 4니까, 잠깐만요. 15를 넣어보면 15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3이고,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틀렸네. 계산이 뭔가 틀린 것 같아요. P를 넣어봤고 얘가 더하기 P군요. 계산이 틀렸어. 또 틀렸어. P가 마이너스 4거나 또는 3인데 이거고, 이건 아닐 거고 마이너스 4일 겁니다. P에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얘는 14고요. 14를 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를 넣으면 16 마이너스 8 더하기 4니까 12. 맞네요. 이렇게 검사도 해보고 계산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K가 얼마냐? K가 12네요. P 넣었을 때 K죠? 마이너스 4 넣었을 때 K니까 K는 12, A는 1. 그래서 12다. 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